듣기 7번째 시간입니다. 듣기 제1, 2부분 짧은 대화 및 긴 대화. 주제는 병원 통증으로 어디가, 어떻게, 왜 아픈가가 되겠습니다. 전략 PT 확인하겠습니다. 1. 보기로 보고 어떤 증상인지 파악하자 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기에 통증이나 병원과 관련된 표현이 나왔다면 녹음 지문의 내용은 당연히 누군가가 어디가 아프다는 내용일 것입니다. 누가 어디가 왜 아픈지, 지금은 상태가 어떤지 등의 상황들을 짐작해보며 듣기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기를 파악하시면 병원 관련, 통증 관련 문제라는 걸 쉽게 아실 수 있어요. A번, 脖子痛, 목이 아프다. B번에 胃难受, 위가 불편하다. C번에 皮肤过敏, 피부에 이상 반응이 생기다. 다시 말하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다. D번에 胳膊酸痛, 팔이 결리다, 팔이 저리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A, B, C, D가 전부 다 통증 관련 내용이기 때문에 통증 관련 문제구나라는 걸 짐작하실 수 있겠지요. 자, 두 번째, 같은 의미를 지닌 다양한 표현들을 익히자라고 나와 있어요. 같은 의미를 지닌 다양한 표현이란 뭘 나타내는 거냐면 동의어를 말하는 거겠지요. 자, 동의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설명 볼게요. 병원, 통증과 관련된 어휘 중에서도 같은 의미를 지닌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대화에서 언급된 표현이 보기에서는 동의어나 유의어로 제시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다양한 표현들을 익혀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문 보겠습니다. 보기부터 파악할게요. A번에 도윈, YUN 일성입니다. 머리가 어지럽다. B번에 着凉了, 감기에 걸렸다 라는 뜻입니다. C번에 气色很好, 안색이 좋다. D번에 昨晚, 昨天晚上의 줄임말이죠. 어제 저녁에 失眠了,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본문 남자가 얘기합니다. 你怎么了? 당신 왜 그래요? 脸色不太好, 안색이 안 좋네요 라고 표현했어요. 일단 안색이랑 언급, 脸色랑 气色가 동의어긴 하지만 不太好와 很好는 정반대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정답될 수 없습니다. 그쵸? 안색이 안 좋아 보이네요 라고 얘기했더니 여자가 얘기하자 感冒了, 감기에 걸렸습니다 라고 표현했어요. 우리가 보기에서 감기 걸리다는 표현으로 뭘 봤었냐면 着凉了 라는 표현을 봤었지요. 감마오와 着凉은 서로 동의어라는 걸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昨天晚上, 어제 저녁부터 就不太舒服, 불편했습니다 라고 언급했으니까 정답은 B번이구나. 질문도 한번 볼게요. when, 你的怎么了? 여자는 어떠한가? 물었으니까 정답은 변함없이 B번 되겠습니다. 대화에서 감마오와 보기 B의 着凉이 모두 감기에 걸리다란 뜻으로 정답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통증과 관련된 문제의 유형을 파악하자. 보겠습니다. 질문이 어떻게 나오냐면 你的怎么了? 여자는 어떠한가? 혹은 男的怎么了? 남자는 어떠한가? 关于你的 여자에 관하여 다음 내용 중正确 정확한 것은 혹은 남자에 관하여 可以知道什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이 나올 수 있구나. 상태가 어떠한가? 병원 통증이기 때문에요. 지금 통증 정도가 어떠한지를 묻는 이런 표현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잘 확인해 주시고요. 전략 PT 밑에 보시면 여러분 PT팁에 병원 통증 빈출어휘가 나와 있습니다. 확인되시죠? 신체 부위, 증상, 진료 등의 내용이 시험에 자주 되는 내용들만 제가 응축해 놓았으니까 꼭 잘 확인해 주시고요. 보신 후에 예제 문제로 같이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제 1, 짧은 대화입니다. 보기부터 확인하겠습니다. A번, 皮肤过敏, 피부에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납니다. B번에 腿很痛, 다리가 매우 아픕니다. C번에 胳膊受伤了, 팔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D번에 脖子酸痛, 목이 쑤시고 아픕니다. 자, 듣기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例题一，都3个礼拜了，我的胳膊还是很疼。医生说你的胳膊受伤比较严重，至少得休息2个月才能完全恢复。问，女的怎么了？ 듣기 내용 잘 들어보셨나요? 정답은 여러분 바로 C번 되겠습니다. 듣기 대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여자가 말합니다. 또 산 거 리바일러, 벌써 3주가 지났어요. 여러분 또가 문장 맨 끝에 러와 함께 쓰이게 되면 그때는 2층의 동의어입니다. 2층이 무슨 뜻이죠 여러분?
이미란 뜻이죠. 이미 벌써. 그래서 해석이 벌써 3주가 지났습니다 라고 해석되었구나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我的胳膊 저의 팔은 还是 여전히 很疼 매우 아픕니다. 팔이 아프다라는 건 팔에 상처를 입었다라는 것과 같겠죠. 그래서 정답은 10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말하죠. 医生说你的胳膊受伤 당신의 팔의 상처가 比较严重 비교적 심각한 편입니다. 至少 적어도 최소한 得休息2个月 2달 정도 쉬우셔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완전 회복, 완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你的怎么了 여자는 어떠한가 라고 물었으니까 팔을 다쳤구나, 팔에 상처를 입었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해설 보겠습니다. 보기에는 피부 혹은 腿, 胳膊, 脖子, 통증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통증 부위를 잘 확인하고 대화를 들어보면 되겠습니다. 여자가 팔이 아프다고 언급했고요. 통증 부위가 바로 확인되겠죠. 이어서 남자가 의사의 말을 인용하여 팔의 상처가 비교적 심각하다고 말했기 때문에 정답이 10번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문 보겠습니다. A번, 下一黑了, 햇볕에 탔습니다. B번에 胃疼, 위가 아픕니다. C번에 不爱吃海鲜, 해산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D번에 现在不过敏了, 현재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듣기 지문 듣고 오겠습니다. 例题2。王老师，谢谢您，多亏您给我那丸药，很管用。别客气。好了吗？皮肤不过敏了？ 1个星期就好了。那就好，还得注意，别吃海鲜。问：关于男的可以知道什么？ 자, 잘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정답은 바로 D번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듣기 내용 한번 지문 살펴보겠습니다. 듣기 대본이요. 왕老师谢谢您, 왕 선생님 감사합니다. 多亏您, 당신 덕분입니다. 给我那丸药, 그 약을 주신 덕분이에요. 很管用, 매우 효과가 있었습니다. 别客气, 별 말씀을요. 好了吗? 좋아지셨나요? 皮肤不过敏了, 피부에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진 않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남자가 대답합니다. 1个星期就好了, 일주일 되니 좋아졌습니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정답은 현재는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좋아졌다라는 말로 정답 D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얘기하죠. 那就好, 그럼 굉장히 잘 됐네요. 还得注意, 주의하세요. 别吃海鲜, 해산물은 먹지 마시고요 라고 표현했습니다. 질문 볼게요. 关于男的, 남자에 관하여 可以知道什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정답 D번이란 거 파악 가능하시죠? 해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기의 내용들을 먼저 살펴보고 녹음증을 들어보자. 두 남녀의 대화를 통해 남자가 해산물 알레르기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여자가 처방해준 약을 먹고 현재는 알레르기 반응이 가라앉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화에서 A와 B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고요. C의 해산물은 좋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피해야 할 음식이라고 언급했기 때문에 좋다 안 좋다라는 것과는 상관이 없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에 관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정답이 D번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D번 확인되실 거고요. 자, 한 가지 보고 넘어가실게요, 여러분들. 남자가 첫 번째 줄에 한 말 중에 나 완요, 그 약은 이라고 표현했을 때 이 완자는요, 알로 된 것을 세는 단위입니다. 알약을 표현하는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확인해 보시고요. 자, 바로 실전 문제로 돌입해 보겠습니다. 병원 통증에 관련된 PT팁의 빈출 어휘들을 확인하시고 또 병원 통증에 자주 나오는 관련 표현과 같은 의미를 지닌 다양한 표현들, 동의어, 유의어를 익혀보신 후에 실전 문제에 돌입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독해 7번째 시간입니다. 제 2부분으로 단문 독해 올바른 내용 찾기 편인데요. 주제는 명언, 속담, 풀이가 따라 붙는다. 전략 PT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기를 먼저 살펴보자. 먼저 보기의 문장들을 살펴보면 좋습니다. 명언이나 옛날 속담을 인용한 지문의 보기 내용은 일반적으로 모두 올바른 주장들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 지문에서 언급한 명언이나 속담의 뜻과 일치하는 것을 찾는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인용구의 뒷부분을 주목하자.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늘의 핵심이죠.
주제와도 같지요. 풀이가 따라 붙는다. 그 뒤에 풀이가 나와 있어요. 지문에서 인용하는 명언 속담은요. 주로 고전에서 나오는 글귀이므로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문어체의 표현들, 서면어체의 표현들이 많기 때문에 어렵죠. 하지만 인용 글귀 뒤에는 항상 이를 풀이하는 예시나 설명이 반드시 제기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명언 속담에 관련된 문장이 어렵더라도 겁먹지 말고 침착하게 명언 속담 뒷문장을 천천히 지문을 읽어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세 번째, 핵심 표현에 주의하자. 지문과 보기가 같은 단어 혹은 내용이 나올 경우 정답을 쉽게 찾을 수 있지만 간혹 지문의 내용을 비유해서 표현하거나 혹은 동의어, 반의어로 정답을 표현할 경우에는 내용이 어려워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핵심 표현의 의미를 잘 파악하고 보기와 견주어서 어울리는 정답 표현을 잘 파악해내는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예제로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들 바로 전략 PT 바로 밑에 보시면 PT팁의 명언, 속담, 빈출 표현이 나와 있을 겁니다. 실제 시험에 나왔던 것들을 기반으로 여러분들 중요한 것들만 응축해 놓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공부하신 후에 여러분들 예제로 같이 넘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예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제 여러분 ABCD 보기부터 확인합니다. A번에 要养成 길러야 된다. 良好的阅读习惯 양호한, 좋은 독해 습관을 길러야 한다라고 표현했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양성習慣, 고정표현입니다. 습관을 기르다, 습관을 양성하다. 두 번째, B번 学习和思考, 학습과 생각은 不能分开, 나누어 볼 수 없다, 나눌 수 없다. 10번에 遇到难题,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要及时, 즉시, 发言, 질문을 제기해야 한다. D번에 思考, 생각은 比学习 공부하는 것보다 更重要, 더욱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혹시 여러분 독해 이 부분의 표현 중에서 핵심 전략,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혹시 기억하십니까? 주제 관련 내용이라든지 중요한 내용이 나올 때에 한쪽으로 치우쳐진 의견은 정답될 수 없다고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지금 생각도 중요하고 학습도 중요한 게 사실인데 뭐가 더 하나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표현들을 보통 되게 정답이 될 수 없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신 후에 문제로 들어가 보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명언, 속담, 풀이가 따라 붙는다라는 표현이었으니까요. 명언, 속담과 그 뒤에 여러분들 혹시나 풀이가 있는지를 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요지 구화教 중국 옛 격언에 말하기를 学而不思则罔, 思而不学则殆 라고 표현했습니다.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얻는 것이 없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라는 말인데요. 이 말을 만약에 몰랐을지언정 여러분들 이 뒤에 보면 여러분 또 하나의 풀이가 보일 겁니다. 요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意思是说 의미는 말합니다. 뭘 말하냐면 只掌握知识本身而不积极思考就无法理解其中的真正含义只掌握知识本身 지식 그 자체만을 숙달하고 不积极思考 적극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就无法理解 이해할 방법이 없습니다. 其中的真正含义 그 지식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방법이 없다라고 표현했대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지식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학습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것, 사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학습도 중요하고 사고,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다. 둘 다 중요해서 떼놓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정답은 몇 번? B번이 되겠습니다. 그쵸? 해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기를 언뜻 보면 모두 올바른 주장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지문에서 인용한 글귀와 의미가 일치하는 것을 찾아야 하는 것이 관건인데요. 인용구만 보고도 그 뜻을 이해했다면 바로 보기에서 정답을 찾기가 쉽지만 그렇지 않다면 인용구 바로 뒤에 이어지는 풀이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문의 내용은 학습과 지식의 균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죠? 학습과 지식 똑같이 중요하다고요. A와 C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며 D는 지문의 내용과 달리 어느 한 가지만 편협해서 얘기하고 있으므로 정답될 수 없죠. 그러므로 정답은 B번 되겠습니다. 팁 같이 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기 뒤처럼 비교하여 한 면만 강조하는 내용은 오답인 경우가 많다라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의문 볼게요. 자, ABCD 보기부터 확인하겠습니다. 做事 일을 할 땐 要细心, 세심해야 한다. B번에 要多与人合作, 많은 사람과 협력해야 된다. C번에 要养成, 길러야 한다. 良好的卫生习惯. 여러분 양성习惯 또 나왔네요. 습관을 기르다. 기억하십니까? 양호한 위생습관을, 좋은 위생습관을 길러야 한다. D번에 做好小事, 작은 일을 잘하는 것은 成就大事业的基础, 큰 일을 이루는 기반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그쵸? 자, 그럼 여러분 확인한 상태에서 역시나 위에 본문 내용 가볼 텐데요. 따옴표에 대한 여러분들
명언, 속담, 격언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요 부분 있죠. 우리 이우부싸오 可以扫天下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우부싸오, 우자가 여러분 집을 가리키는 거 아시죠? 집안을 다스리지 않고 可以 어찌하여 扫天下 천하를 다스릴 수 있겠는가 라고 얘기했어요. 이 문장이 직역으로 잘 해석이 안 된다면 역시나 여러분 그 표현 뒤에 설명하는 풀이의 내용에 역시나 정확한 정답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大成, 큰 일을 이루는 것은 就往往 종종 有小成绩, 작은 성과를 积累, 쌓는 것으로부터 정다, 이루어집니다 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큰 일을 이루려면 작은 일부터 잘 해나가서 작은 일부터 성과를 이루어서 기반을 다져야겠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D번이 본문과 부합하다 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해설 보겠습니다. 보기 문장의 내용이 모두 올바른 주장이긴 합니다. 지문의 인용 글귀와 바로 뒤에 풀이를 본다면 집안을 잘 다스려야 나를 다스릴 수 있다. 글귀로 보아서 보기 D가 뜻이 일치하게 되겠습니다. 보기에서는 지문의 어휘들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았지만 결국 같은 의미로 이와 같은 문제들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아까 전략 PT에서 봤었던 동의어, 유의어, 비유 표현을 잘 익혀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나머지 보기 내용은 전혀 지문과 관련이 없었습니다. 팁 하나 보도록 할게요. B번에 위 A合作하면 A와 협력하다라는 표현이고요. C번에 양성하다 기르다라는 표현에 함께 쓰는 표현 봤더니 양성习惯, 양성신거, 양성핀질, 습관, 성격, 인품을 기르다는 표현으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패턴 역시나 양성习慣이 되겠습니다. 요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고정 어구니까요. 잘 확인해 주시고요. 자, 예제를 이렇게 파랗게 보셨다면 실전 문제로 돌입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전 문제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아까 전략 PT에 배웠던 내용 보기 먼저 파악하고 인용구의 뒷부분을 주목하는 거. 인용구의 내용을 해석이 안 된다면 인용구 뒤에 풀이 내용에 주목한다라는 점 잊지 마시고요. 또한 핵심 표현이 여러분 그대로 나오기보다는 동의어, 유의어, 반의어, 비유 표현으로 여러분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표현들과 잘 견주어 해석하고 파악하게 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PT팁의 명언, 속담, 빈줄 표현도 잘 익히신 후에 실전 문제에 돌입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쓰기 제1부분 7번째 시간입니다. 단어 순서 배열 관련 문제로 주제는 연동문입니다. 전략 PT 확인하겠습니다. 하나의 주어와 수어가 2개 이상이라면 연동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시된 단어 가운데 수어가 2개 이상이라면 연동문을 만드는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연동문이란 한 문장에 수어가 2개 이상 쓰여 행위나 동작이 연속적으로 발생한 것을 나타내거나 혹은 원인, 목적, 수단 등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연동문의 설명을 보았더니 하나의 주어에 2개 이상의 수어로 구성된 문장이다. 그리고 하나의 주어가 2가지 동작을 한다는 얘기겠죠. 我라는 주어가요. 想去中国, 중국에 가고 싶기도 하고요. 学习汉语, 중국어를 배우고 싶기도 해요. 그죠? 2가지 동작이 하나의 주어에 관련된 내용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동작, 두 번째 동작, 수어가 몇 개다? 2개 이상으로 된 구문이다 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동문의 어순 보겠습니다. 주어 쓰시고요. 그 다음에 수어의 앞에 부사어가 있다면 작성해 주십니다. 부사, 조동사 있으면 써주시고요. 수어 1, 관련 목적어 1 써주시고 두 번째 수어 2, 관련 목적어 2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문 봤더니 나는 은는이가로 끝나는 주어 배치되고요. 想, 뭐뭐 하고 싶다라는 조동사 배치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취, 가다라는 행위와 그에 대한 목적어, 중국에 가다라고 나와 있고요. 두 번째 행위, 学习 공부하다, 그에 해당한 목적어, 한위, 중국어를 이라는 목적어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석하면 나는 중국에 가서 중국어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문장이 완성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 시간부사, 그 다음에 부정부사, 그 다음에 조동사의 위치는 첫 번째 수어의 앞에 위치한다. 여러분, 부사, 조동사, 전치사구는 보통 대개 첫 번째 수어의 앞, 부사어로서 수어의 앞에 위치하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수어가 취니까요. 수어의 앞에 배치되겠구나. 지금 예문을 한번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我想去图书馆看书. 첫 번째 수어와 첫 번째 목적어, 두 번째 수어와 두 번째 목적어입니다. 첫 번째 수어의 앞에 想, 하고 싶다라는 조동사 와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자, 두 번째, 我不想, 저는 하고 싶지 않아요. 去图书馆, 도서관에 가서
칸슈 책을 보러 가고 싶지 않습니다. 부정부사와 조동사가 함께 들어왔는데요. 부정부사 조동사가 함께 첫 번째 수어의 앞에 놓인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我已经去图书馆看那本书了. 나는 이미 도서관에 가서 그 책을 보았다라는 문장이 완성되는데요. 취라는 여러분 첫 번째 수어의 앞에 이징이라는 시간 부사가 배치된 걸 보이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간 부사, 부정부사, 조동사는 첫 번째 수어의 앞에 위치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팁입니다. 아주 중요한 팁인데요. 동작이 일어나는 순서대로 배열하라 라고 나왔어요. 연동문은 기본적으로 동작이 일어나는 순서대로 수어를 배열한다면 틀릴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해석 역시 어순대로 하시면 쉽습니다. 자, 보통 여러분들 중국어와 한국어가 다른 것이 중국어는 일이 일어나는 시간 순차 순대로 배열하는 데에 비해서 한국어는 항상 목적 먼저 배열하거든요. 예를 들면 첫 번째 예문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말로 얘기할 때는 보통 나는 유학하러 내년에 중국에 간다. 이렇게 얘기해서 유학이라는 목적을 언급하고 행동을 나중에 언급하는 반면에 중국에서는 무조건 되게 일이 일어나는 시간 순차 순대로 배열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봤더니요. 我明年要 明年이라는 시간 명사와 조동사가 배치되었고요. 취 첫 번째 수어 첫 번째 목적 왔어요. 중국에 가다. 두 번째 수어 리오슈에 유학하다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중국에 가는 게 먼저인가요? 유학을 하는 게 먼저인가요? 당연히 중국에 가서 유학을 하는 거겠죠? 중국어는 이처럼 여러분 시간 순차 순대로 배열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순이 我明年要去中国留学 저는 내년에 중국에 가서 유학을 할 겁니다. 라는 문장으로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니까 두 번째는요. 我去银行 은행에 간다 라는 첫 번째 동작 나와 있고요. 取钱 돈을 출금하다 라는 두 번째이 나와 있고요. 세 번째 买数码相机 디지털 카메라를 구매하다 라는 세 가지 동작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동작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동작 순서대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시간 순차 순대로 배열됐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일단 은행에 가야 돈이 생기고요. 돈을 출금해야 디지털 카메라를 구매할 수 있으니까요. 그쵸? 일단 항상 동작이 일어나는 시간 순차 순대로 배열을 한다. 해석해보면요. 나는 은행에 가서 돈을 뽑아 디지털 카메라를 살 것이다 라는 문장이 완성되겠고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他们 그들은 이란 주어 뒤에 去体育馆 체육관에 가다 라는 첫 번째 동작, 踢足球 축구를 하다 라는 두 번째 동작이 두 가지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원인 목적이라고 나와 있죠. 체육관에 가서 축구를 한다. 축구를 하기 위해서 체육관에 간다라는 목적 관계에 대한 연동문인데요. 원인 목적에 관련된 연동문이라도 쉽게 생각하면 시간 순차순이에요. 여러분 보니까 체육관에 먼저 가야지만 뭘 할 수 있죠? 축구를 할 수 있는 거죠. 축구를 하고 체육관에 가지는 않을 테니까요. 항상 여러분 동작은 일이 일어나는 시간 순차 순대로 배열한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네 번째입니다. 我每天坐公共汽车 하면 여러분 나는 이란 은는이가로 끝난 주어 나와 있고요. 每天 하면 여러분 시간 명사라는 부사어 나와 있습니다. 坐公共汽车 라는 버스를 타다라는 여러분 첫 번째 행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去学校 학교에 가다라는 두 번째 행위 나와 있습니다. 방식, 수단, 도구에 관련된 연동문이죠. 방식, 수단, 도구. 방식 어떤 방식? 버스를 타는 방식입니다. 나는 매일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간다. 그쵸? 여러분 버스를 타야지만 학교에 갈 수가 있겠지요. 일이 일어나는 시간 순차 순대로 항상 배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작 순서, 원인 목적, 방식, 수단. 이름이 어렵잖아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동작이 일어나는 시간 순차 순대로 배열한다면 크게 틀릴 이유가 없다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요메요 연동문은 다르다. 특별 연동문입니다. 요메요 연동문은요. 두 번째 수로와 목적어 할 첫 번째 목적어가 있다 없다로 해석합니다. 일반 연동문과는 해석이 다르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자, 봤더니요. 我 나는 이라는 은는이가로 끝난 주어 배치되어 있죠. 有时间 시간이 있다라는 첫 번째 요와 그에 해당하는 목적어 나와 있습니다. 동작 1이죠. 두 번째 베인이면 당신과 함께하다라는 두 번째 수어와 두 번째 목적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석에 따라서 위에 있는 해석에 따라서 한번 해봤더니 당신과 함께할 시간이 있다라고 해석이 되겠죠. 당신과 함께할 시간이 있다. 이처럼 여러분 요메이 연동문은 두 번째 수어와 목적어를 할 첫 번째 목적어가 있다 없다라는 개념으로 해석이 된다라는 점, 일반 연동문과 해석이 다르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자, 확인하신 후에 바로 여러분 예제로 넘어갈 건데요. 예제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전략 PT 밑에는 항상 PT 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 주제 연동문에서는 제가 여러분 PT 팁에 연동문의 형태를 주제로 놓았는데요. 동작 순서, 원인 목적,
방식, 수단, 도구, 요매요, 연동문에 대하여 자세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놨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고 예제로 넘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같이 보고요. 예제 1로 넘어오겠습니다. 我们一会儿 하면 우리 잠시 후에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律师 하면 변호사라는 명사입니다. 咨询 하면 자문을 구하다, 의논하다 라는 동사가 되겠고요. 그 뒤에 一下 하면 뭐뭐 한번 해보다 라는 여기서는 동양, 보어로 쓰인 것이 되겠습니다. 取找 하면 가서 찾다 라는 표현이 되겠네요. 자, 그럼 여러 문장 구조 봤더니 주어와 부사어 쓰인 후에 수러 1, 목적어 1, 수러 2, 보어 2 이러한 형태로 문장이 완성된다.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수러와 목적어 取找律师 변호사를 찾아가다 라는 행위 쓰시고요. 찾아간 후에 두 번째 행위가 뭐예요? 咨询一下 의논해보다 라는 두 번째 행위가 배치되겠습니다. 주어와 부사어 자리에는 我们一会儿를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는 我们一会儿 주어와 부사어 우리는 잠시 후에 去找律师 변호사를 찾아가서 첫 번째 동작 咨询一下 의논할 것입니다. 두 번째 동작 이렇게 배치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두 번째 예제 보겠습니다. 上班 하면 출근하다라는 동사 되겠고요. 小李 TNT 하면 小李는 사람 이름, TNT는 매일이라는 시간 부사가 되겠습니다. 自行车 하면 자전거라는 명사가 되겠고요. 骑 하면 타다라는 동사인데요. 이 骑 타다라는 동사는요. 뒤에 항상 자전거라든지 오토바이 등이 따라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骑가 自行車와 함께 연결되어 쓰이는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그럼 여러분 문장 구조는요. 주어 다음에 부사어고요. 첫 번째 수러, 첫 번째 목적어, 두 번째 수러, 두 번째 목적어 이렇게 배치되겠구나. 그죠? 자, 수러 1이 수러 2의 방식, 수단, 도구인 연동문입니다. 자전거를 타다 지가 나왔어요. 自行车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함께 쓰일 수 있겠죠. 첫 번째 수러와 목적어로 배치합니다. 그 다음에 쌍빠는 두 번째 수러 자리에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 게 시간 순차 순으로 적합하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즈싱처가 첫 번째 수러와 목적어, 쌍빠이 두 번째 수러에 배치되겠습니다. 샤오리와 시간부사를 주어부에 배치하여서 문장을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은요. 샤오리 TNT의 주어와 부사어죠. 샤오리는 매일 지즈싱처 자전거를 타고 라는 여러분 첫 번째 동작 두 번째 행위, 쌍반 출근한다 라는 두 번째 동작이 완성되겠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연동문은요. 하나의 주어가 두 가지 이상의 동작을 하는 것을 가리키겠고요. 연속 동작에 해당하는 거, 원인 목적의 연동문, 방식 수단 도구의 연동문 이런 일반적인 연동문들은 되게 항상 시간 순차 순대로 배열하면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고요. 요 매요 연동문은 항상 수러 2, 목적어 2할, 목적어 1이 있다 없다라고 특이하게 해석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실전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돌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